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뭐 슬로우 조깅, 러닝, 뭐 워킹, 그러니까 걷는 거죠. 뭐 이런 거,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도 조금 뛰고 왔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나서 좋은 건강의 부수 효과들, 뭐 다이어트도 되고, 근육도 키워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귀가 불편하신 분들이 호전이 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호전이 되는지, 혹은 어떤 질환에서 이렇게 호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염이랑 이관기능 장애를 되게 오래 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한의학적인 치료로 이렇게 극복을 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좀 편한 거, 이렇게 하면 불편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은 적당히 잘하면 귀가 굉장히 편해지고요. 음주나 혹은 잘못된 식습관, 이제 히스타민 물질이 많은 것들을 먹게 되면 귀가 더 먹먹하고 코가 막히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귀가 뚫리는 것들, 그리고 귀압이 빠지고 먹먹함이 줄어들고 귀가 편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동하면 귀가 편해지는 이유, 이 안에 뭔가 물이 빠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체온이 올라가고 땀도 빠지면서 이 과정에서 코랑 비인두 혹은 비점막 이런 데가 혈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혈류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생긴 것들을 점막의 부종 혹은 어혈이라고 한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부종들이 혈류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순환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귀 안에 압력이 덜 차고 조금 더 원활해지는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운동 자체가 병을 치료했다기보다는 귀 안에서 압력 조절이나 소리를 조절해주는 기관인 이관이 좀 더 잘 열리고 닫히게끔 점막이 부어있는 상태, 혈류가 몰려있는 상태를 해결해줌에 따라서 좋은 환경으로 조금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에서 좋은 결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헬스처럼 강하고 짧은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귀가 오히려 이관이 확 열려버려가지고 불편하신 분들도 더 있습니다. 역으로 유산소 운동은 좋은 결과를 보시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체온과 혈류 변화가 훨씬 더 유산소 운동 이후에 비교적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은 숨을 참거나 혹은 근육 운동 위주의 운동이 많아서 혈류 개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귀안 압력이 오히려 불편해진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이든 무산소 운동이든 질병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막힙니다. 원래 있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이 개선을 조금만 시켜줄 뿐 원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가 먹먹한 질환으로 불편한 경우는 첫 번째가 이관 기능 장애가 가장 많은데요. 운동 후에 조금 풀리는 듯 하지만 이관 기능이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랑 귀를 연결해주는 이관이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귀가 점막이 자꾸 붓고요. 먹먹해지고 압력이 차고 점막 부종과 기능 저하가 다시 나타남에 따라서 귀 먹먹함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귀랑 코가 점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관 기능과 비점막의 부종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됨에 따라서 운동을 함에 따라서 조금 점막이 붓게 된 것들이 좀 빠지게 되면 좋아지지만, 다시 또 나타나게 되면 이관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비염과 이관 기능이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과 턱의 긴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안 좋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이 턱관절이나 목 쪽에서 긴장이 됨에 따라서 귀를 조절하는 신경이 귀 아래쪽에는 미주신경, 귀 위쪽 안쪽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3차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쪽에서의 혈류가 신경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압박이 되고 이관이 잘 열리고 닫히면 안 됨에 따라서 귀가 먹먹함을 자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혈류 순환으로 운동이 좋은 결과를 보시게 될 수는 있지만 다시 그게 반복됨에 따라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좀 굵고 긴 침인데, 이런 것들을 코 쪽 혹은 코 주변에다가 사혈을 함으로써 어혈과 부종을 제거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본질적인 개선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혈과 부종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코랑 귀 주변은 이 저평골이라고 하는 뼈와 턱관절이 굉장히 이 균형에 중요해요. 이쪽이 이 불균형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썰리거나 부었을 때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시술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목 쪽의 부위를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변에 귀 주변에 이관기는 혹은 주변 신경들이 압박이 되거나 유착이 되어 있다면 요것들을 도침 치료라는 치료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이 압박을 풀어드리고 순환을 증대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환부 혹은 병리적 특성, 체질적 특성에 맞는 약침을 시술한 부위에 시술해드리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코, 귀 쪽은 점막이 붙는 거기 때문에 점막 면역계가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점막 면역계를 안정시키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이 잘 되게끔 체질 균형 한약을 체질 전공의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하여 이렇게 처방 복용을 진행하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공이 사상체질의학이기 때문에 사상체질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분들의 체질 균형 한약을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운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보시는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 운동으로 다 이걸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점막 부족이나 혈류의 상태 혹은 신경의 압박이 있으면 해당 부위를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고 면역계에 이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약을 통해서 개선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체질 한약과 도침 치료, 비강사열 등의 이 복합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환자분들의 코, 귀 질환, 자율신경 실조증 등을 치료해드리고 있는 한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였습니다.